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반등의 시기가 될 어, 그 부분을 갖다가 나는 바이든이 방한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든 뭐 이재명이든 대통령이 내가 취임을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면은 그 시점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올라갔으면은 더 올라갈 것이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바이든의 방한으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바이든의 방한 성과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일요일 해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지요. 그동안의 성과가 어찌 됐는지 내일 오전 신문에 또는 뉴스에 나오겠지요. 금요일 날 다우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게 바닥일 가능성도 있고 좀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요 하락에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뚫고 내려서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 전저점을 못 뚫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 앞에 이기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이미 저점이 뚫렸으니까 그 저점이 더 뚫고 내려갈지 뭐 올라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유럽은 요 앞에 저점이 이 저점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을 봐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럼 이번 이 반등이 얼마나 올라올까 하는 게 뭐 중요한 부분인데, 힘이 얼마나 셀까 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힘이 얼마나 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악재들이 아직도 많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거의 뭐 물러나고 있는 악재에서 전쟁이 어찌 되고 저찌 되고 뭐 뉴스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긴축권과 금리 인상권이 있는데 금리를 얼마큼 올릴지 모르겠네요. 지금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한 7%나 8%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돌리려면 더 많이 올려야 되겠지요. 미국 경기가 지금 좋다고 하는데 과연 5% 이상 올렸을 때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금리를 뭐 적당히 올리면서 이제 긴축을 들어갈 수 있겠죠. 테이퍼링 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긴축에 들어가면은 뭐 시중에 돈을 끌어들이니까 끌어들이면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 달러 가뭄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못한 국가에서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 못한 게 많습니다. 뭐 미국하고 친하게 지낸 게 좋지 않게 친하게 지냈죠. 미국 물건을 잔뜩 사주고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참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한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한 내 마음입니다. 어쨌거나 윤석열이 지금 미국과의 미국이 하는 코드가 지금 조금 뭐 삐걱거리는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 있지요. 거기도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면서 얻을 게 있으면 좀 얻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윤석열이 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뭐 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뭐 몇천원 깎으려고 하면서 수십조를 갖다가
비싼 가격에 미국 무기를 도입을 했지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참 돈을 갖다가 필요한데 많이 썼다기보다는 낭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명박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원 외교 격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높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정권이 뭐 청산을 했는데 자원 외교를 갖다가 이어받아서 쭉 됐으면 지금 빛을 보겠지요. 그래서 이 대통령쯤 되는 사람들은 해안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보다도 해안이 적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실리를 국가의 실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뭐 미국 대통령이 허수아비이듯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허수아비일 가능성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뭐 문재인이 하던 정책을 대부분 이어서 하겠지만은 뭐 글로벌 아젠다는 그래도 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조금 뭐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거는 박수 치주고 못하는 거는 비판을 신랄하게 해줘야지요. 그래 더 잘하겠지요. 뭐 문바돌이 같이 뭐 달창이라 그러나 뭐 어쨌거나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국민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수준은 국민이 뽑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수준이죠. 달창들도 뭐 배울 만큼 배웠을 건데 어찌 그리 어떤 사람한테 매이 가지고 그 사람을 믿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는 이 바닥을 찍었고 이게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반등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등이 시작돼 가지고 올라가는 와중에 목요일날 떨어졌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이 언제고 목요일날 19일날 떨어졌습니다. 이래 떨어지면은 이게 사실은 상승 중에 조정으로 보고 들어갈 타이밍인데 대부분이 못 들어가지요. 또 여기서 먼저 들어가 버리면은 떨어질 때 현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뭐 그래 됩니다. 어쨌거나 목요일날 시가보다 더 높이에서 끝이 났고 금요일날도 더 높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상방으로 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해서 뭐 종가는 조금 위에 끝이 났습니다. 뭐 15포인트 정도 위로 끝이 났는데 이번 주도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주에 만약에 월요일 날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좀 들어갈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던 외환 쪽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미국과의 통화 사업을 뭐 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밀리면은 매수하고 강하게 올라가면은 적당한 곳에서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물려있던 종목들 뭐 여기서나 또는 여기서라도 산 종목들은 대부분 뭐 10% 적으면 10% 20% 많으면 5, 60% 물려 있을 겁니다. 5, 60% 물린 것들까지 플러스로 돌아설지 안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한 20, 30% 정도 물린 거는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될 만한 종목들이죠. 갈 만한 종목들을 고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죠. 뭐 세력들이 안 들어가 있는 종목 없는데 최근 들어서 세력들이 들어간 종목들, 최근 1, 2년 사이에 뭐 세력들은 주식마다 다 자기 주인이 있지요. 그 안에서 5년을 살기도 하고 10년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시세를 내지요. 그 시세 내는 거를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이, 알아내는 사람들이 실력자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서 고수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돈을 계속 버는 사람들이죠. 그런 걸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못 버냐? 앞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지요. 수익으로 돌아서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게 그걸 못하면 수익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손실이 나곤 하게 되겠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비중 조절이죠. 비중 조절. 뭐 비중 조절 이러니까 뭐 그거 그깟게 뭐 싫었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올림픽 보면은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때 컨디션, 그때 자신감, 그때 운에 의해서 금운동이 갈라지거든요. 뭐 특히 그 우리나라가 강한 종목들, 뭐 스케이팅 같은 경우 쇼트 스케이팅인가? 뭐 실내 스케이팅 있지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로 승패가 나오기도 하지요. 뭐 과거에는 뭐 10분의 1초 또는 100분의 1초 정도까지 쟀는데 요즘은 1000분의 1초까지 재지요. 1000분의 1초까지 같이 들어봐도 안 되니까 사진 판독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 판독. 날이 누가 먼저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 자, 우리 여기서 요 추세를 뚫고 올라갈 때 위로 들어갑니다. 선물로 보게 되면 요 추세 있지요. 요 추세를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내일 야간장에는 이 추세에 부딪히고 다시 떨어졌는데 내일 시작할 때 이거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밑에서 시작해서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으로 뭐 며칠 횡보하다가 이 추세를 뚫고 옆으로 며칠 횡보하게 되면 추세가 잘 뚫리겠지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요번에 좀 올라가겠구나, 못해도 한 360 정도는 올라가겠구나 하는 뭐 느낌이 듭니다. 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파생하는 사람들은 희비가 엇갈릴 거고, 주식하는 사람은 뭐 시간이니까 좀 버티면 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방한 성과가 좋으면은 예상보다 좀 더 긴 시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가을에 폭락을 할 거라고 하는데 뭐 무슨 이벤트가 있나 보지요.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가 떨어진 게 바닥인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곡소리가 나면은, 개인들이 곡소리가 나면 거기가 바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의 하락, 단기 바닥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 있지요.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지금 50% 이상 깨졌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50% 이상 깨진 종목들이 허다할 겁니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꼴랑 20% 빠졌는데 어떻게 50%가 깨질 수 있나? 종합지수 20%가 빠지더라도 50% 깨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50% 깨진 게 본전 되려면 더블 나야 됩니다. 더블이 나야 본전이 됩니다. 깨질 때는 50%인데
회복될 때는 더블이 돼야 본전이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물렸다. 내려왔다가 요 정도 올라왔는데 본전쯤 됐다. 그럼 종목 잘 잡은 겁니다. 가는 종목을 잡았으니까. 뭐 여기서 잡았는데 50% 깨졌다. 얘 잡아도 50% 깨질 수 있거든요. 깨졌다. 근데 지금 일이 내려왔지요. 여기서 이 깨진 거에 절반 정도 올랐는데 회복이 됐다. 종목 정말 잘 잡은 겁니다. 그런 종목을 잡아라는 얘기죠. 뭐 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대충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의 힘이 언제까지 갈란지 지금 5월달이잖아요. 보통 뭐 여름 휴가 때까지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자, 요 2021년을 보더라도 이 연말에 올랐다가 연초 있다가 내려왔다가 한 4월달부터는 좀 오르지요. 4월, 5월부터는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8월달 정도까지도 보통 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 시작하기 전까지 7월 정도까지 7월 말 보통 7월 말 8월에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여름에 뭐 8월 전반기 7월 말부터 8월 전반기 이때가 거의 꼭대기 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여름 7, 8월경에 꼭대기를 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8, 9월 정도 하락을 시작할지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뭐 6, 7월 정도 이때 같이 꼭대기를 쳤다가 한번 내렸다가 재차 올랐다가 훅 빠질지 어떨지는 뭐 그때 가봐야 할 건데 일단은 상승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많다.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별 매매가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래 많이 팔다가 뭐 간간히 사기도 했죠. 많이 팔다가 코스피 기준입니다. 팔다가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는 사는 게 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 바닥이 잡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트레이딩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래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현금이 말릴 때가 있습니다. 요런 시점에서 빠지다가 현금이 말리면은 그거는 통상적으로 재차 상승을 줬다가 다시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거의 하락의 막바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닥을 쳤고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여기 1파면은 2파 조정 받고 재차 올라가는데 강하게 조정을 받고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다가 또 어떤 좋은 호재가 발생해 가지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바라보는 거는 여기서부터의 하락은 일단락됐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재차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락의 기간이 적어도 뭐 1년 반에서 한 3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일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까 짧으면 1년 반이 되려면은 좀 애매하지요. 1년 반이 되려면은 몇 달, 뭐 짧게는 두세 달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올랐다가 5월달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6, 7 정도까지 올랐다가 재차 내리게 되면은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짧게 지수종으로 끝나려면은 아니면은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 쌍바닥이나 트리플 바닥을 잡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수를 좀 더 빼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내려온 게 뭐 대략 이게 뭐 한 8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뭐 700 몇십 포인트인데 대략 8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뭐 한 750포인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올라서 한 30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뭐 등비 하락을 보고 한 800 정도 빠진다고 보면은
대략 한 2,200, 300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고 보는 거죠. 이건 아직 상승 반등도 없는데, 여기 하락에 대한 반등도 없는데 하락을 예측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데,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잘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지고 물리 있는 사람들은 올라올 때 수익을 내고 익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익절을 하는 게 손절을 하는 게 자꾸 하다 보면 버릇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식 하는 사람은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들어가면은 뭐 5년 10년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면은 손실 안 납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최 사장이라는 그 지인이, 그 지인이 회계사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두산중공업인가 물려가지고 10년 동안 들어가면서 결국 10% 이자를 그 이익을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로 따지면은 10년 이자가 10%면은 뭐 손해본 그런 게임이겠지만은 뭐 그 안에 뭐 배당도 좀 받았을 거고 10% 올랐으면은 그래도 은행 금리는 된다 생각하면은 뭐 큰 손해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또한 10년 사이에 공부를 무지했겠죠. 주식 공부를. 그러면 결국 10년 사이에 배당받은 거와 10% 수익과 주식 공부한 게 남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주식 해가지고 손해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왜? 10년 동안 하락을 내가지고 손실이 났는데 안 팔아도 망하지 않는 회사를 갖다가 선택을 했고, 기어코 플러스로 돌아서서 수익을 냈고, 그 와중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주식 실력이 엄청 늘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의 투자, 뭐 남은 투자가 한 2, 30년 남아 있겠죠. 나이를 봐서는 대충 빨리 안 죽으면은 그러면 2, 30년 동안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손절을 치면은 끝까지 손절하면은 남는 돈이 없습니다. 손에.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손절 한번 하면은 그 버릇되거든요. 정말 이 스캘핑을 잘해가지고 칼같이 손절을 하고 그날 또는 2, 3일 안에 플러스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손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정도 실력 가지고 스캘핑 하면서 손절하면은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들고 버티는 게 더 낫거든요. 나도 손절 치가지고 다른 올라갈 주식이 있는데 그걸로 갈아타서 하지 뭐 그까이 것 뭐라고 무시랐고 이래 생각하고 손절 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들고 있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파생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급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파생은 움직일 때 뭐 주식은 뭐 20%, 30%, 50% 올라가지만은 파생,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뭐 2000%, 2만 프로 뭐 이래 올라가니까 2만 프로, 4만 프로 이래 올라가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파생 쪽에서는 사실 손절이 필요합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주식은 세월이 지나면 결국 올라간다가 학습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좀 덜하지만 미국 주식은 뭐 100년 전 가격을 보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결국 올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골라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선택한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뭐 1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흔들기 들어와도 이 흔들기구나. 이 낮은 가격이면 더 사야 되겠다. 더 살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상상인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지요. 상상인. 그 메이저 세력은 아니지만 투자한 사람이 한 2만 원 정도에 대량으로 샀어요. 그래서 한 5천 원까지 내려가니까 그 만 원 될 때 또 사더라고요. 더 떨어질 때 더 샀어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더 싸지겠지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에 자기가 대량 구입했던 매수했던 가격보다 훨씬 떨어졌지만은 아마 지금 그 본전에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 시장에 안 알려진 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수들은 뭐 고작 몇십억이나 뭐 1, 200억 번 사람을 고수라는데 1000억 이상 번 고수들도 많습니다.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수라 그러면은 이 종목 지금 한 2000개 3000개 되지요. 예전에 종목 뭐 1000 몇백 개 있을 때 뭐 1200개 있을 때 코스닥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전 종목 전 차트를 머릿속에 다 넣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 머릿속에 다 넣고도 돈 못 번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돈을 지어주면은 벌기도 합니다. 운때가 맞으면. 그래서 크게 번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이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들어온 타이밍이 됐습니다. 지금 뭐 반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없을 수도 있지요. 뭐 내가 주식을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파동으로 볼 때 내릴 만큼 내렸고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5% 오를지, 25% 오르면 뭐 2730이네요 0.38이 오를지, 0.38이 오르면 2840이네요 50% 오를지, 50%는 2920, 30쯤 되네요. 통상적으로 내리면은 절반 정도는 올라온다 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럼 2900 정도는 올라오겠구나 생각하는데 시장이 좀 약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올 수 있다. 33% 정도. 근데 25%는 99% 거의 반드시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바닥이 맞다면 반드시 이거는 넘긴다. 약하면 넘기고 요거 반 정도, 절반 정도 올라올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전체 하락의 절반 정도는 올라왔다가 빠진 경우가 많다. 힘이 더 센 경우는 3000, 3100 갈 경우도 생긴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3000, 3100까지 올라온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면은 나는 또 하방으로 크게 기회를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내를 버리지 않고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나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방 쪽으로. 그 하방이 끝이 나면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뭐 5천을 갈지 만을 갈지 2만을 갈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시기가 이번에 출발하는 건지 다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뭐 택시가 날아다니고 하는 영화들이 있었죠. 그런 세상이 10년 20년 안에 오게 될 때 스마트 시티가 성공이 될 때 그때에 우리나라는 지수가 10,000도 가고 20,000도 가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전부터 2000년경부터 그 이전부터 그래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늦어도 20년은 안 걸린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나이에다가 자기 20년을 더해가지고 그때 내가 살아있을 나이인지 그때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할 나이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도 돈이 많이 필요할 나이다 싶으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주식 대세 상승에 올라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하락이 이걸로 끝이 난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뭐 거품이라는데 누가 한 명 또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뭐 레이달리오의 거품을 바라보는 뭐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 중에 어떤 업종들 중에 과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그거는 거품 맞습니다. 과하게 거품 이랬지요. 근데 그 와중에 뭐 PBR이 뭐 0.5도 안 되고 0.3밖에 안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자기 주가를 찾아가게 될 때 뭐 최소한 두세 배 정도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최소.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업종도. 한 2, 3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요 바이러스가 때려나기 전에 박사님이 그랬거든요. 바이오주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1층을 뚫고 지하 1층을 뚫고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하 한 2, 3층 내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2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더니 그건 안 샀더라고요. 본인이 들고 있는 다른 바이오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계속 들고 있다가 팔아라 하니까 결국 팔긴 팔았는데 몇천 원 빠지고 다시 샀더라고요. 뭐 한 30% 정도 떨어지고 다시 샀는데 결국은 손절로 끝을 낸 종목이지요. 자, 어쨌거나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뭐 굴뚝 기업들 중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진짜 바닥으로 많이 떨어진 것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올라갈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만 올라갈지 그거는 본인이 잘 연구해 가지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외를 갖다 시장에서 한 10년 이상 받으면은 이익이 나고 회사가 좋아지면은 언젠가 한번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이익이 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 언론에서 조명을 하고 막 이 약치를 하고 이러면은 올라갑니다. 전부 의도적으로 올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올린 세력이 빠져나가면은 개인이 따안고 있으면서 5년 10년 쭉쭉쭉 내려가지요. 그래서 평소 가격 대비 한 5배 이상 뜬 종목들은 5년은 쳐다보지도 마라 하는 게 주식 잘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또 주가를 쳐다보면은 그 말도 한 10개 종목 중에 한 8, 9개 정도는 맞는 것도 같아요.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주식을 매매를 하시라, 투자를 하시라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30분이 지났네요. 이걸로 마치고 요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은 또 얼마 정도 더 올라갈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